잠이 오지 않아 트위치를 켜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별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주펄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로 넘어가는 자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권 후원, 김구패님 구독권 후원 감사합니다. 이럴수가.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TVP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그 후원하고 그게 좀 안 되거든요. 그 표시가 안 나오거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킨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지냈습니다. 어제는 일요일이었는데 녹화가 있어가지고 침착맨님하고 승우 아빠하고 그 요리 하시는 유튜버 수빙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넷이서 뭐 좀 찍고 왔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와우 레이드 했어요. 어둠땅 레이드 처음 해봤는데 전원 스트리머로 30명에서 갔는데 한 6시간, 7시간쯤 걸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깼고요. 마지막 보스 잡을 때는 저만 죽었어요. 30명 중에서 저만 죽었어요. 그게 바로 예능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레이드도 레이드인데 다른 스트리머 분들도 많이 알게 돼가지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스트리머인가 이제? 모르겠다 나도. 목이 잠긴 것 같다고요? 목이 잠긴 게 아니고요. 좋습니다. 컨디션 좋고 지금 다들 자고 있어가지고 조용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근황이 다이어트 대작전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2주 됐는데 하루도 실수 안 하고 무너지지 않고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7kg 정도 빠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3kg 정도 더 빠지겠죠? 조금만 더 빠지면 이제 육안으로 요즘 살 좀 빠진 것 같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근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석에 맞는 꿈을 꿔가지고 로또를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토요일에 이제 당첨 발표였어요. 그래가지고 했지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당첨이 됐어요. 4등. 번호가 4개가 맞아가지고 5만원을 타게 됐습니다. 대단하죠? 꿈이 이때니까 참 아쉬워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4개 맞아서 5만원 탄 게 기쁜 게 아니고 하나만 더 맞았으면 120만원인데 그렇게 되던데요? 열받네? 이렇게 되던데요? 5만원부터 이제 하나씩 더 맞을 때마다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120만원. 그리고 6개 맞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1000만원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 6개 맞으면 1등 아니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한 1등이 20억인가가 나왔는데 당첨된 사람이 9명인가 10명이야. 이 로또가 이제 인생 역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 그냥. 아무튼 5만원에 당첨돼서 그것도 참 신기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데이비드 아출레타의 A Thousand Mile이었고요. 두 번째 곡 이바디의 그리움 들으시고 또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바디의 그리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뭔가 들어본 것 같다 생각했더니 호란님이시군요. 클래식화이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쭈펄 선생님.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있는 24살 사람입니다. 저는 극단적인 낙관론자입니다. 살아오면서 하는 것마다 생각보다 잘해왔고 이 때문에 높은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아니, 자존감이 원래 높아서 긍정적인 자세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 잘 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생을 안 하고 살아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 막노동도 할 정도로 고생을 안 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가끔 자존감 키우는 법이 주제인 영상을 보거나 주변 친구들을 봐도 자존감이 낮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제 고민은 역설적으로 높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너무 높은 것도 좋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오면서 대학교 3학년인 저는 대기업 정도는 가뿐히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저는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라고 물어보면 학점이나 대외 활동 이런 거라도 열심히 해야 먹고 살지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침대에 홀로 누워 자기 객관화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소설 작가라는 꿈이 있어 전공을 즐겨 공부하지는 않을 뿐더러 나의 미래는 밝고 술술 풀릴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나태해지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에 통달하셨지만 가끔 보면 염세적인 면모를 보여주시는 주펄님께 저의 삶의 태도에 대한 고견을 여쭙고 싶고 또 나태한 저에게 훈수라는 채찍을 주십사 하고 이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존감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존감은 지금 말씀하신 그 속성들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자존감하고는 좀 다른 거고 자신감인데 이제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지. 이거는 이제 한번 당해보면은 이제 점점 깎이거든요. 언젠가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꺾이지 않는 게 이제 자존감이고, 이거 좀 다릅니다. 그 스탯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통째로 자존감하고 상관이 없는 자신감이고, 근데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불안해 보입니다. 소설 작가가 꿈인데 지금 전공을 즐겨서 공부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소설도 아마 안 쓰고 있을 거야. 그죠? 정확할 것입니다. 좆됩니다, 선생님. 지금 소설을 쓰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소설 작가라는 꿈이 있다라는 사람도 그렇고, 웹툰 작가라는 꿈이 있다라는 사람도 그렇고, 원고가 없어.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될 사람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면은 킹능성이 있는데 지금 그것도 만약에 안 하고 있다?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곡은 맥 밀러의 Surf입니다. 맥 밀러의 Surf였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님. 대학생 펄떡이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17일 종강을 맞이하고 서울의 자취방에서 혼자, 때로는 동기와 둘이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본가에서 요크셔 테리어 땅콩이를 키웠는데요. 크기가 제 240발 사이즈만한 작은 강아지였어요. 종강을 하루 앞둔 16일, 땅콩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최근에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병원을 워낙 싫어했던 애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접종을 하고 온 바로 다음 쇼크가 왔다고 합니다. 급하게 다시 병원에 데려갔지만 너무 작은 몸이라 어떻게 술을 쓰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저에게 설명하려고 전화하셨을 때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아빠한테 과제가 많아서 힘들다는 투정만 부렸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전화를 끊었다가 저에게 두 번째 전화를 하셨을 때 우시면서 땅콩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동기와 제 자취방에 있었고 집이 떠나가도록 엉엉 울었습니다. 사실 바로 짐을 챙겨서 본가로 내려갈 수 있었지만 땅콩이를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 차갑게 식은 모습이 되는 게 너무 무섭고 땅콩이가 달려나오지 않을 대문을 여는 게 너무 무서워서 당장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집 강아지 고양이들은 15년, 20년도 거뜬하게 살던데 우리 애기는 왜 이렇게 빨리 떠났을까? 이틀만 있으면 종강이라 집에 가는데 그때만이라도 잠시 기다려주지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제가 자취방에 있던 시간보다 본가에서 지내던 시간이 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땅콩이 산책을 자주 시켰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땅콩이랑 함께 걷던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립네요. 땅콩이는 어릴 적 따돌림으로 제가 가장 힘들 때 제 곁에 와주었고 재수를 하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도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받은 것만 있고 제가 해준 거라고는 고작 산책이랑 안아준 거밖에 없네요. 강아지 별에서 춥게 익진 않겠죠? 땅콩이가 떠난 지 3주 정도 되었지만 아직도 밤만 되면 땅콩이를 안고 자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눈물이 자꾸 나네요. 그래도 자기 전에 펄빛밤 들으면서 다른 생각하려고 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유튜브로 들으면 노래를 못 들어서 아쉽긴 하지만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가을방학이 언젠가 너로 인해였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펄떡이 선생님 힘내십시오. 저도 집사예요. 지금 올해로 지금은 이제 어머니 집에 있는데 이제 고양이를 제가 25살부터 키워가지고 올해로 이제 17살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죠 이제. 어머니 집 갈 때마다 이제 목욕을 제가 시키는데 너무 가벼워요. 점점 가벼워져 해가 갈수록. 그 동물들이 주는 그 위로가 대단하죠. 굉장히 슬프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27살 예비군 4년차 여고생장입니다. 하와와는 사실 없었는데 제가 지금 그냥 넣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애늙은이 같다는 말을 많이 듣곤 했는데요. 처음에는 나이에 비해 성숙하다 정도의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차츰 들어가니 딱히 좋은 말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행동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며 잘 챙기려고 하기는 하지만 제 천성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킹받게 하고 놀리는 것을 좋아하는 리버스 애늙은이인데요. 문제는 어느샌가부터 이게 굳어져 버려서 처음 보는 사람이나 윗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춰버리고 그 벽을 허물기가 어려워 정없는 사람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펄디도 전에 방송에서 방송을 통해 사람들이 내가 정신나간 캐릭터라는 걸 알게 되어서 재밌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지 이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했다라고 하셨던 걸로 보아서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에게 과하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덜 진지하게 다가가서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하고 되게 비슷하신데요, 성격이. 저도 못합니다, 이런 걸. 말을 못 놔요. 금방 친해지는 사람들 보면은 형, 동생 금방 말도 트고 되게 편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잘 놀리기도 하고. 저 그거를 못해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저도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하고 그래서 좀 깊이 친해지기가 어려운. 특히 상대가 오히려 허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되게 거울같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되게 허물 없고 이런 사람이면은 저도 같이 허물이 없어지고 예의 바른 사람이면 저도 이제 예의 바라서 영원히 친해지지가 않는 그 선이 무너지지가 않아서 제가 먼저 다가가지를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인데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는 이제 무례한 놈을 옆에 하나 두고 그 친구가 이제 대신 깨주면 돼요. 그 친구가 이제 대신 그러면 그 친구를 통해서 친해지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해야지 뭐 이거는 타고난 성격이라서 어떻게 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애늙은이 같은 거는 저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제 만화 같은 것도 보면은 제 나이를 알고 되게 놀란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어가지고 신과 함께와 그런 거 그렸을 때 그거 막 29살 때 그린 거라고 하면은 되게 좋게 말하면은 이제 좋게 말하면은 이제 되게 좀 좋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되게 애늙은이 같은 걸 그렸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으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애늙은이에서 그냥 늙은이가 되면은 돼요. 참 쉽죠? 그냥 늙으면은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돼요. 자, 다음 곡은 잔나비의 그 밤 그 밤입니다. 기억은 쏟아버린
잔나비였습니다. 잔나비의 그 밤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강아지 사연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근자감 사연도 그렇고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 채팅창 지금 뒤늦게 읽었는데 굉장히 그 자존감을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채팅창에서 자존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무 노력 없이도 대기업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자신감이고 자존감은 내가 작은 회사를 다니든지 큰 회사를 다니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자존감이래. 근데 되게 정확한 표현 같아가지고 펄떡이 선생님들 점수 또 드리겠습니다.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쭈디. 저는 애니메이션을 전공으로 한 그림쟁이입니다. 쭈디는 옛적에 애니메이션 학과에 잠시나마 발을 담그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쭈 선배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괜찮으시다고요? 감사합니다. 쭈 선배님, 저는 회사 일이 아니더라도 개인 그림을 통해 종종 제 SNS에 올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그림 작업을 할 때마다 심심하고 적적하기도 해서 종종 트위치 방송을 켜서 작업 방송을 스트리밍 하기도 합니다. 그게 거진 3년 정도 되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방송을 보러 와주시는 분들은 적으면 10명, 많으면 20명 좀 안 되는 정도로 쭉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딱히 트위치 스트리머로서 큰 성공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작도 취미로 시작했던 방송이기에 적게 봐도 상관없어 라고는 했지만 그게 3년이나 정체되어 있으니 여태까지 너무 막연하게 방송을 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네요. 주변에서는 야, 야한 거 그려 다 벗겨 라고는 하지만 너무 야한 건 또 거시기 하지 않나 꺼려지네요. 그래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보러 와주시는 10분들을 위해서라도 혹은 본인 만족을 위해서라도 계속 꾸준히 해보는 게 중요한 거겠죠? 똥을 싸면 일단 유명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열심히 똥을 뿌직뿌직 싸내다 보면 언젠가 어느 한 똥이 딱 이쁘게 싸져서 저도 유명해지고 덩달아 제 방송도 뭔가 활기가 차오르겠지요. 이번 신년 목표는 딱 평균 시청자 30명까지 한 사발이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아니 똥을 싸면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잘못 알고 계신데요? 일단 똥을 싸라. 그럼 유명해질 것이다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 그것도 뭐 유명해지긴 하겠죠. 근데 악명이죠, 악명. 노터리우스지, 노터리우스. 그림 어떤 그림 그리시는지 궁금하네요. 조금 시청자를 늘리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요? 그 안무만님이라고 저하고 이제 침착맨님 그 흉상 만드시고 여러 이제 연예인들 그 얼굴 지점토를 빚으셔가지고 이제 채널이 꽤 커지신 유튜버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 사연 보내주신 그 펄떡이 선생님도 그냥 스트리밍만 할 게 아니고 그 작업한 거를 그 편집 영상을 계속 좀 올려서 채널을 하나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빨리 감기 한 32배속 정도 해가지고 음악 넣어가지고 그 제작 영상 같은 거 한 5분에서 10분 내외로 만들면은 그냥 멍하니 보게 되거든요. 옛날에 그냥 밤로스 아저씨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제작 영상들을 쭉 모아서 그리고 또 아무래도 다른데 알려줘야지 좀 보러 올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좀 화제성이 있는 거를 그리는 게 좋긴 하겠네요. 가끔 뭐 다 벗겨라 뭐 야한 거 그려라 이런 뜻이 아니고 뭔가 다른 유명한 사람을 그려봐도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아름아름 좀 알려지지 않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좀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시청자가 늘기를 바랍니다. 그림 잠깐만. 근데 익숙한 이름인데? 아, 이거 침착맨 카페 그림 자주 올리시는 선생님이네. 아, 익숙한 이름인데 밝혀도 되나? 이거 얘기할게요. 그냥 사가스라고 제가 맨날 그림 야하게 그린다고 하는 분 있거든요. 되게 그림 야하게 그린다고. 아, 그림 진짜 좋습니다, 이분. 더 야하게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제 달의 해피데이였습니다. 아, 사가스님 채팅창에 계셨군요. 아, 그림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음악 나가는 동안에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림이 너무 대박이야, 진짜. 그 방송 키고 그리시고 저기 진짜로 다 완성되는 거 그 제작 과정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거를 각국 언어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그리시는 게 각종 서브컬처 팬아트라서 이거 해외에서도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떡상하겠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쭈튜브 애청자 만 20살 여자입니다. 유난히도 추운 겨울을 나느라 모두 힘든 시기네요. 저도 이 추운 시기를 펄님의 라디오를 들으며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요즘 저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경찰이라는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각종 경찰 가산점과 면허를 다 채워넣고 3학년 졸업과 동시에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2년이 넘어가네요. 처음에 금방 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겪어보니 나라의 녹을 먹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에는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도 비슷하게 왔었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마음 졸이는 만큼 따라주지 않는 집중력과 성적, 또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시작을 하다 보니 남들 하는 거 하나도 못했고 사실 성인이 된 이후로 제대로 뭐 좋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자꾸 사는 게 재미없어지고 미련이 사라진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지금도 같은 마음이긴 합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지만 이제 마음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끝이 보이지도 않는 길을 울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과목이 개편돼서 공부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도 왔고요. 올해까지만 도전해보고 제가 원하는 직업은 아니어도 승산 있는 길을 가서 얼른 밥벌이하고 젊음을 즐길지 아니면 제 오랜 꿈을 위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길을 가볼지 제가 꿈을 잡을 수 있는 시기도 한정적이지만 또 이 20대라는 젊은 시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빛나는 시간이잖아요. 마음이 정말 착잡합니다. 진지하게 진짜 어른들의 조언이 듣고 싶어요. 제가 그냥 어리고 철없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연이 읽힐진 모르겠지만 펄님 덕분에 이 글을 쓰면서 제 마음을 다시 점검하게 되네요. 아무튼 감사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 20살이라고요? 5년은 더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제 친구는요 30살 넘어가지고 경찰 시험 붙었어요. 그래서 그저께 경사 됐어. 그래가지고 엄청 저희가 단톡방에서 이제 축하해주고 그랬어요. 너무 지금 어리시고 굉장히 근데 지금 뭐 빛나는 20대라고 하는 거는 뭐 놀고 싶다는 거예요? 경찰 되고 놀면 되지. 제 친구도 되게 잘 놀던데요. 맨날 캠핑 가고 맨날 고기 굽고 있는 사진 올리던데 경찰인데 아무튼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올해까지만 해보고 이거는 너무 금방 단념하네요. 아직 만 20살이신데 물론 올해 되면 제일 좋겠지만 좀 기한을 조금 더 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한 3년 정도? 그리고 뭐 어떤 시험인지 제가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친구 하는 거 보니까 운동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맞죠? 체력 검정도 되게 있어가지고 춥다고 집에만 계시지 말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 우울함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 많이 하면 없어집니다. 여러모로 좋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신청해 주신 곡이 있네요. 그거 하나 듣겠습니다. 재즈 팩트의 스모킹 드림스였습니다. 어제 레이드 점수가 나왔다고요? 11점 나왔다고요? 털보는 17점? 그게 뭐 낮을수록 좋은 건가 보죠? 11점? 털보는 17점? 아하, 분발해야겠네요. 근데 저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인형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나보다 못하던데? 아무튼 있어. 자, 뭐 중요한 게 뭐 즐거웠으면 됐죠 뭐. 네, 즐거웠으면 됐고. 근데 대규모 레이드를 한번 맛보니까 그 맛을 괜히 본 것 같아요. 약간 좀 꼴도 보기 싫어지던데요. 그 게임이. 조금 지나야지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게임을 7시간을 해. 진짜 방바닥에다가 신문지 깔 뻔했잖아. 자, 다음 사연입니다. 6개월 차 임산부입니다.
아이를 가지게 된 건 남편의 설득이었습니다. 둘만 살기도 힘든 이 세상 둘만 살고 가자 싶었는데 임신 준비하며 금연과 금주를 이뤄내고 카페인도 끊고 엽산 열심히 먹으며 결국 임신에 성공했더랬죠. 입덧이 너무너무 심해 10kg 가까이 살이 빠질 정도로 생활이 불가능해져서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시국인지라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몸은 무거워지니 유리창을 열고 소리라도 시원하게 지르고 싶네요. 헌데 남편은 담배도 참 맛나게 잘 피고 맥주도 시원하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때려주고 싶습니다.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 축 처진 그 모습을 보면 가장의 무게가 이런 것인가 싶어 눈물이 핑 돌다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째 쪽 빨며 치킨 먹자고 하는 모습 보면 너무나도 때려주고 싶습니다. 남편을 너무나 때려주고 싶습니다. 너무 얄미워요. 지금 옆에서 코를 엄청나게 골면서 푹 자고 있습니다. 코를 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날이 추우니 이불은 배까지 덮어줘야겠지요. 부부란 이런 것일까요, 주펄님? 존나 때려주고 싶지만 쓰다듬어주고 싶은 이런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그것이 바로 어른들의 사랑일까요? 신청곡은 윌령의 All Time Love 부탁드립니다. 펄떡이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애기 낳잖아요? 그런 존재가 하나 더 생기는데요. 남편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잔째 쪽 빨았다고 이제 돼 있는데 여기서 제가 유추해 본 거는 한 잔은 선생님 펄떡이 임산부 선생님 몫이에요. 이거는 아내의 몫 이러면서 2잔을 마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개월 차면은 이제 그 위험한 구간은 다 지나가고 이제 무거우시겠군요, 몸이 조금씩. 저도 그 육아 만화 그린 거 있는데 그거라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하나 더 남겨주시면. 자, 신청해주신 곡 틀겠습니다. 윌령의 All Time Love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올해 27살 된 펄떡이입니다. 저는 올해 4월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작년 1월부터 약 1년간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개인 사정으로 작년 12월부터는 절에서 거주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12월은 한 달간 절 생활에 적응하느라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술, 담배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육류 및 라면과 흔한 인스턴트 음식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응하느라 한 달 정도 걸리는 동안 심펄 튜브만 봐왔습니다.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공부를 했지만 아직 공부가 미흡한 것 같아서 시험에 떨어질까 걱정이 매우 앞섭니다. 작년 6월에 시험 치고 나서 9월까지는 실패의 아픔을 디딤돌 삼아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10월부터는 코로나 핑계로 공부를 등한시하게 되었네요.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우울한 생각이 계속 들고 손에 펜이 잡히지 않네요. 이런 저 괜찮을까요? 정신 차리라고 채찍 같은 따끔한 한마디와 당근 같은 따뜻한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맨날 채찍질 해달래. 무슨 SM 방송이야. 맨날 채찍질 해달래 나한테. 미치겠어. 어떻게 적응하는데 한 달이 걸리죠? 절에? 그러면은 절에 가지 말았어야지. 한 달 버렸잖아. 적응은 한 4시간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라면 4시간이면 적응해야지 어디든. 어떻게 한 달 동안 절에서 적응한다고 심펄티브만 봐요. 이거는 그냥 공부를 할 생각이 없구만. 그리고 코로나를 핑계로 어떻게 공부를 등한시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면은 사람을 못 만나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공부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등한시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공부할 자세가 안 돼 있네. 응? 공부할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 하나 좀 자극요법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공무원 공시생 만화 있거든요? 그게 27살에 시작을 해요, 선생님처럼 만화가.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그 만화. 그 만화 한번 보면은 정신이 번쩍 차리게 됩니다. DC 인사이드에 있었다가 얼마 전에 출판되면서 다 내려갔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음 곡은 그래도 이제 말은 지독하게 했지만 노래는 또 따뜻한 거 보내드립니다.
엘라 피츠제랄드의 미스티였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이 기왕 전에 들어간 거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번에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펄하 출근길에 너무 빈말이고? 아니에요. 잘 보면 좋지 왜. 근데 이렇게 진심으로 한다? 되겄냐? 이렇게 해서 되겄냐? 펄하 출근길에 펄밤을 듣고 나는 평범한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사실 저희 어렸을 때부터 오랜 꿈이 웹툰 작가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어린 시절 위로와 즐거움을 주었던 좋은 작품들을 보며 나도 이런 작품을 그리고 싶다. 누군가에게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작품을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계기인 것 같습니다. 대학생 시절까지는 틈틈이 네이버 도전 만화의 연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나 대학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점점 집중해서 그림 그리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훌륭한 명작들을 많이 봐온 탓에 제 눈이 너무 높아져 버렸다고 할까요? 제 만화와 그림 실력이 너무 허접해 보이고 스토리도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만화를 그리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또 선 넘는 악플이나 어그로에 대처하는 팁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 넘는 악플이나 어그로가 있어요, 지금? 뭐 그거는 그냥 선 넘는 악플이나 어그로는 그게 되게 그냥 말도 안 되는 내용이면은 그냥 흘려 보내시면 되는데 가끔 이제 뼈 때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인지하고 있는 나의 단점을 때릴 때가 있어. 되게 아프게. 그거는 뭐 그냥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맞는 얘기라서. 그리고 지금 직장에 다니시고 계시면은 어쨌든 직장에 다니시면서 만화를 그리시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너무 그거에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명작병에 안 빠지시면 좋을 것 같다. 명작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그냥 힘 빼고 가볍게 그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왜냐면은 그 빠따를 길게 잡잖아요? 그러면 스윙이 너무 커져가지고 보통 못 맞춰. 이게 못 맞추면은 넘어집니다. 그럼 이제 다시 못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똑딱이로 제가 좋아하는 김현수 작가님의 청춘의 문장들에 또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거 옛날에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겠네. 찾아서 어디 보자. 자 들어보세요. 읽어드립니다. 이거 옛날에 유희열님 흉내 내면서 읽어야겠다. 그 음악 있거든요. 잠시만요. 아 맞다. 이렇게 하면 유튜브에서 못 들으니까 끄고 해야겠다. 이따 치고. 자 보세요. 김현수 작가님의 청춘의 문장들이라는 그 수필집에 키친 테이블 노블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식탁에 앉아서 쓰는 소설이라는 뜻인데 그 전문 작가가 아닌 일반인이 식탁에 앉아서 끄적이는 소설이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붙이는 수식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해리포터 시리즈로 억만장자가 된 조앤 K 롤링은 월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어린 딸을 옆에 뉘어놓고 식탁에서 해리포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책의 한 부분을 인용을 하자면 세상의 모든 키친 테이블 노블은 애잔하기 그지없다. 어떤 경우에도 그 소설은 전적으로 자신을 위해 쓰여지는 소설이기 때문이다. 키친 테이블 소설이 실제로 하는 일은 그 글을 쓰는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다. 뭐 요런 글이에요. 근데 예전에 저희 사모님께서 어떤 출판사에서 만화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200페이지 그려오기. 어떤 내용이든지 어떤 형식이든지 상관없으니까 대신에 솔직하고 꾸밈 없이 쓱쓱 그려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몇 달 동안 해서 결국 그려냈어요. 그 사모님이. 근데 진짜 재밌었어. 그 사모님이 그린 만화 중에서 그게 제일 재밌었고 읽으면서 때로는 엄청 웃기도 하고 시큰해지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에 이제 사모님이 그린 만화가 뭐랄까 작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강박이 좀 보여가지고 조금 무겁고 빡빡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너무 재밌었어.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이 뭐 어떤 장르를 그리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장 다니시면서 만화를 그린다면은 좀 힘을 빼고 슥슥 그려보라는 거죠. 그냥 슥슥. 그냥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슥슥. 그래도 되면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수와 서사모엘의 티 내볼게 라는 곡이었습니다. 딩고에서 만들었네요. 오, 딩고. 딩고 하면 또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딩고 선생님들 잘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재밌었는데.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최근 가짜 사나이 때문에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2012년 UDT 58-1차 부사관 수료자입니다. 문제는 가짜 사나이가 유튜브에서 대박을 치면서 그 전까지는 평소 제가 군대 어디 출신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회사 동료들이 펄떡이 씨 정말 UDT 출신이야? 근데 몸이 왜 이래? 자기랑 팔씨름 해보자라고 하면서 자꾸 귀찮게 합니다. 심지어는 정말 UDT 출신인지 증거를 대보라고 할 때도 있었지만 처음 몇 번은 근무 때의 사진과 저녁패를 찍어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처음 듣는 직원들마다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한 것을 왜 억지로라도 증명을 해야 하는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주펄님도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이룬 업적이지만 강제로 인증을 해야 하는 이런 적 있으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넘어가셨는지 강제로 인증을 해야 한다고요? 안 믿어가지고 내가 했는데 이거를 그냥 이런 걸 신경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 사람이 믿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요. 그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참. 이게 자존감이야. 그거 한번 해요. 그거 그러면은 숨 참기. 아니 이런 거 하기 싫다는 내용이었지 참. 이런 거 하기 싫다는 내용이었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안일권 선생님이 맨날 그 개그에서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 내가 졌다 치자. 그 치는 거 있거든요. 그거로 그냥 받아쳐요. 그냥 UDT 안 나왔다 치자. 안 나왔다 치자. 그냥 요렇게 그냥 넘겨버리시면 어떨까요? 근데 사실은 나온 거잖아. 치기 대작전. 그랬다 치기 대작전. 요거 추천드립니다. 왈로스의 Are You Bored? 예시였습니다. UGT 펄떡이님의 사연이었고요. 다음 사연은 안녕하세요 펄디. 29이라고 하면 욕먹고 30이라고 하기엔 왠지 억울한 빠른 93년생 직장인 펄떡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인성을 평가할 때면 저는 주로 배려심이 깊다, 참을성이 많다, 마음 씀씀이가 곱다,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들어왔어요. 제 지인 중 몇몇은 저를 부처로 저정하기도 했었고요. 제 스스로도 제가 착하고 기특하다는 생각이 드는 행동도 많이 해왔어요. 뭐 기부라던가 헌혈이라던가 뭐 그런 거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한 지 6년 제 인성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영업도 해보고 현재 서비스 관리직에 근무하며 이상한 사람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 아님 살면서 사람들한테 대인 것 때문인지 요샌 정말 인성이 말 그대로 파탄났어요. 일하면서 속으로 하는 생각의 80%는 욕이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꼬우면 네가 하든가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특히 여태까지 한 번의 실수 없이 잘하고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알아서 잘할 거고 말 안 해도 이렇게 해주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건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바뀔 것도 없는 걸 굳이 요청하는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한다든지 앞으로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하고 따로 공지까지 해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카톡 제대로 안 읽고 또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다시 물어봐서 2번, 3번 설명하게 만드는 상황이 제일 싫어요. 카톡 조금만 올려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도 그럴 땐 저 빡대가리 새끼는 진짜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웁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갈수록 감동이나 설렘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무뎌져만 가고 인간 혐오가 늘어가면서 염세적이게 변하는 제가 다시 예전처럼 사람을 좋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왠지 양말 주펄님의 고견은 원래 그렇습니다 일 것 같지만 크크크 그래도 한번 여쭈어봐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인성은 파탄이 난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들으셨던 배려심이 깊다, 참을성이 많다, 마음 씀씀이가 곱다. 여전히 선생님은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근데 빡치는 상황이 있을 뿐이죠. 그 사람이 완전 변하는 게 아니고 그런 면도 선생님이고 저 빡대가리는 왜 저러지 하는 것도 선생님인 거죠. 뭐 여전히 배려심이 많을걸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특히 요즘은 그게 되게 좋다고 하던데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냥 입모양으로 욕을 한대요. 그냥 옛날에는 속으로만 했잖아요. 선생님도 한번 그냥 입으로 욕을 해보세요. 소리만 무음 모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좀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요? 그거 안 걸려요. 지금은 이제 아무튼 그런 방법을 또 추천을 드립니다. 재밌겠죠? 안나 오브 더 노스의 러버스 듣겠습니다. 안나 오브 더 노스의 러버스였습니다. 그 채팅창에 지금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 마스크 쓰고 있다고 무음으로 욕하는 거 습관되면은 나중에는 점점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경험담이라고. 그 방법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어떡하지? 방법이 없네. 결국은 소리가 튀어나오게 되나 봐요. 그 버릇이 되면서. 그리고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은 그게 버릇처럼 남아서 마스크가 없는데도 그럴 수 있어. 그거는 좀 위험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또 잘못된 채찍을 또 들었네요. 항상 그렇듯이 잘못된 채찍을 들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예측하신 대로 그 답변을 해야겠네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빡치는 거예요. 서비스업은. 선생님 6년 했으면은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무야호를 외치라는 의견도 소수 의견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연 게시판에 이게 며칠자 사연인지 알려달라고 제가 그냥 뭐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말라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분이 또 남겨주셨는데 오매불만 기다리게 된다고. 지금 읽고 있는 사연들은 1월 8일자 사연들이고요. 제가 읽지 않는 사연도 있습니다. 뭐 너무 짧거나 아니면 너무 우울하거나 너무 야하거나 그러면은 스킵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야한 것도 있습니다. 너무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니 내가 어떻게 해결을 거의 뭐 구성애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 게 막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주성애냐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자 사연들이었고요. 아직도 좀 1월 8일 사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스킵한 것 중에서 좀 울적해서 하나가 계속 눈에 밟혀가지고 요것만 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울적하면은 잘 안 읽는데 이거는 좀 계속 눈에 밟히네요. 안녕하세요, 주팔님. 주팔님과 동갑인 이제 곧 만으로 마흔을 먹고 싸고 숨쉬어온 노총각이 올시다. 큰 고민이 하나 있는데 어디 얘기할 것도 없어서 친구 같은 주펄님께 감히 털어놓습니다. 나이만 같다고 친구 같냐고요? 20대 초반부터 탈모 스트레스로 그냥 민두를 유지하는 사람이기에 감히 말씀해봤습니다. 서로는 생략하고 몇 년째 요식업계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TV에 나오는 화려한 셰프나 식당 오너는 아니고요. 주방에서 미칠 듯한 스피드로 하루 12시간씩 칼질하고 음식 내고 설거지하는 그런 평범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재작년 중순에 2년 가까이 일하던 그럭저럭 괜찮은 직장에서 인성이 파탄난 사수에 하루하루 쏟아지는 신곡감 수준의 폭언과 갈굼을 참다 못해 뛰쳐나와버린 사건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까진 괜찮았는데 희한하게도
새로 구하는 직장마다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잘리기만 하더라고요. 살다 보니 그럴 수도 있더군요. 어디 가서 일 못한다, 게으르다 그런 소리는 최소한 못 들어봤는데 꼬이다 보면 그러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지친 마음으로 집에서 게임만 하고 침투부만 봤습니다. 펄밤도 마찬가지고요. 침투부와 펄밤이 없었으면 우울증으로 진짜 훅 갔을 겁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가 지나고 보니 당장 공과금도 못 낼 정도로 빚만 늘었고 난 왜 능력도 가진 것도 없는 백수인가 하는 뭉개진 자존감만 남았습니다. 시국 탓에 취업은커녕 설거지 일단 구하기도 힘든 현실에 자괴감만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에 참 고통스럽군요. 제 인생 조언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같은 나이, 같은 민두인, 친구 같은 주펄님, 그냥 잘 될 거다 힘내라 한마디만 해주셔도 뭔가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갑의 민두라. 이거 참 지나칠 수가 없는 사연이었죠. 네. 선생님, 빨리 취업하라고 가서 먹어서 저기 지갑으로 혼내줄 테니까 빨리 요리 만들라고. 아시겠죠? 다음 곡은 달총의 언론입니다. 커피 한 잔 매일 우리 즐겨. 달총의 언론이었습니다. 지금 왜 채팅창에 뭐죠? 볼기 뭐라고요? 달건? 달건이 뭐야? 치즈의 달총. 치즈의 달총. 볼기 큰 침착맨? 볼기 큰 침착맨이요? 볼빨간 사춘기. 볼기 큰 침착맨? 볼빨간 사춘기도 이제 각자 활동하시죠? 10cm도 각자 활동하시고 맞나? 모르겠네. 볼기는 엉덩이잖아요. 그럼 각자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엉덩이는 붙어 있어야 되니까. 뭔 소리야? 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읽은 사연이 또 채팅창에 계셨네요. 힘내시고 어떤 음식 하시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빨리 저기 주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만드셔가지고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얼마나 또 음식이 깔끔할까. 민두니까. 응? 머리카락 나오면은 이제 당당할 수가 있다고요. 저도 항상 당당하거든요. 일단 위생 점수 10점 드립니다. 다음 곡은 마지막 곡이구나. 아이고, 이거 틀어드리면서 저는 또 가야겠네요. 가기 전에 딱 2시 채우고 갈까요? 좀 얘기나 하다 갈까요? 요새 또 그 짤방이 돌더라고요. 제가 침착맨 님이랑 주식 방송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번 회차에서 이제 계속 지금까지 방관자로 있다가 이제부터 수익률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주식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올라오면서 또 공교롭게 코스피 지수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또 그게 또 밈처럼 있잖아요. 제 밈 또. 그게 이제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촬영분은 한 달 전에 떡상할 때, 코스피 3000 되기도 전에 2700대 찍은 거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는 더 얘기해드리긴 좀 힘들지만 아무튼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올랐어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실제로도 이게 큰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막 쪽지가 와요. 자꾸 제발 주식하지 말아주세요. 뭐 샀는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 막 삼성 사신 거 아니죠? 막 계속 막 오는데요. 선생님, 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 보내지 마시고 주식도 안 할 겁니다. 그냥 이거 한번 재미삼아 해본 거예요. 재미삼아서. 안 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진짜 광기를 봤어. 그냥 돈이 걸려 있어서 그 전까지는 막 파괴왕 해도 장난이었는데 진짜 광기를 요즘에 좀 보고 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살려주시고요. 마지막 곡은 백예리님의 자네의 장인이신 back. 예리님의 러블리스 들으면서 저는 가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